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의 테크 주식시장 이슈 한번 챗GPT에서 받아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지금 오늘 1월 24일이죠? 1월 24일 금요일 아침 테크 시작을 한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핀비즈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맵으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초록불이 한 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적당하게,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고 있네요. 뭐 하락하는 부분도 있지만 0. 몇 프로대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일단 엔비디아부터 보도록 해보면 147달러네요. 그래서 0.08%.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취임식 때 어떻게 보면 한번 조금 많이 올랐거나 많이 하락했다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걸 확인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을 때 잠깐 뛰었다가 유지했다가 아니면 거기에서 조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상승하거나 그다음 또 다른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패턴들을 자신만의 패턴들과 원칙들에 따라서 투자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더 공부할 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테슬라도 0.67% 하락을 했는데 사실 큰 그렇게 이슈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PER 자체가 한 150배가 넘어가다 보니까 팔란티어가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분명히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들어올까 사실 그 걱정이 팔란티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한때 80달러가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많이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시면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하다가 한 75달러, 6달러 때 부분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좀 더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본금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내가 당장 다음 달에 뭐 100만 원의 카드 값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없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매도를 해서 자본금을 마련을 해서 카드값 먼저 막아야겠죠? 그런 것처럼 자신만의 원칙과 그다음 자기의 자본금 이 흐름에 따라서 꼭 매수와 매도를 하시길 바랄게요. 아이온큐를 보도록 해볼게요. 아이온큐도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6%나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1.64%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아이온큐도 좀 더 보도록 해볼게요. 구글 같은 경우도 현상 유지에 가깝고요. 아마존도 비슷합니다. 아마존은 어제 신고가 235달러, 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유지를 일단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도 24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상 유지에 되고 있고요. 일단 미국 주식시장 이슈를 좀 더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최근 보시는 것처럼 UBS의 글로벌 주식 전략가인 앤드류 가스웨이트가 주식시장이 버블의 7가지 조건 중 6가지를 충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를 한번 봐보면 구조적 강세장의 종료, 구조적 강세장이라고 하면 뭐 테슬라나 팔란티어를 말하겠죠. 그다음 수익 압박.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익 압박이 많이 되고 있다. 이걸 또 테슬라로 한번 봐보면 테슬라의 뭐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 압박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수 테크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서도 1위부터 10위까지 봐보면 대부분 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두 개 빼놓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나 그런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그런 몇 가지의 기업들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 이제 테크 기업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근데 AI로 인해서 앞으로도 지배를 조금 몇 년 동안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주기. 이건 뭐 역사적 주기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매 투자자들에 의한 투기적 투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이온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온큐 투자자들 중에 25%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인 투자자라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팔란티어나 테슬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팬들이 많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와의 계약이라든지 다른 산업군과의 계약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들이 찍히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기대감만으로 뭐 예를 들어 2015년, 17년대 이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기대감만으로 주식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 그랬다가 코로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가 급락한 적도 있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기적 투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에 대한 변혁적 서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00년도에 있었던 뭐 버블, IT 버블이 있겠죠. 근데 IT 버블과는 AI와는 좀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IT 버블 때는 시스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시스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지배력이 높긴 했지만,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물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출이 찍히고 있고, 물론 테슬라는 엔비디아에 비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리고 AI라는 것이 그저 소프트웨어만 일컫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는 트럼프를 통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프라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땅이 필요하고 그 땅에 공장도 필요하고 그 공장에 들어간 사람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건 노동력이 필요한 건데 노동력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겠죠. 그럼 일을 하게 되면 취업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미국 내에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경제가 올라가게 되고 돈이 돌게 되면서 기존의 버블, IT 버블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IT 버블 때는 IT에 관련된, 인터넷에 관련된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주력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산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산업이 100이라고 치면은 그 100에서 한 10 정도 되는 일부분만 산업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AI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AI라는 기술이 100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AI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속해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뭐 AI로 대체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과거에 IT 법일 때는 변호사, 뭐 판사, 그 의료업계 이런 거 아무것도 관련 없었어요. 근데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종사자들이 뭐 AI로 대체되고 있다. 또는 AI와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AI랑 관련된 산업군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군 자체가 협력을 하고 있어요. 동떨어진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변혁적 서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루닉 같은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로톡이라는 이런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조그만 회사들에도 AI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만 완화적 통화 정책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UBS의 주식 전략가가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버블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6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과연 이 6가지 키워드가 주식 시장을 정말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또 최근 발표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좀 상세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다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는 오픈 AI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좀 필두를 맡고 있다라고 해요. 그다음 오라클이 참여하게 되면서 오라클 주식이 어제 6%나 또 올랐어요.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과거의 IT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아까 제가 인프라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인프라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오라클이 맡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럼 어떤 일을 하냐? 바로 인프라에서 클라우드 역할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맡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맡고 있고 그 데이터가 저장이 또 되고 저장되고 실질적으로 쓰여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쓰여야 돼요. 그럼 그 쓰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원활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가 활용되지 않을까? 저는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협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라클이 오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오르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인 거죠. 엔비디아가 TSMC가 오르면 엔비디아도 함께 오르는, 즉 반도체는 함께 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일단 1,000억 달러라고 해요. 한 150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향후 4년간 추가적으로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총 5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0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투자는 사실 AI 프로젝트에서 거의 처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단순히 AI 프로젝트가 아니라 AI 인프라 구축이에요. AI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AI 인프라기 때문에 사이즈가 더 크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채용 시장도 미국에서 좀 더 활발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테크 기업 주가 동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봤고, 오늘은 좀 더 중요한 부분인 이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글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좀 부분만 봐보면, 뭐, 일론 머스크하고 샘 올트먼이 싸웠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가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줬냐, S&P 500이 6천을 넘어갔어요, 다시. 6천 이상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유지된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제가 그래프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AI 트렌드가 어떻게 조금 지속되어 왔나? 라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I 투자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40%고 중국이 35% 정도 된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40%나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놀랄 만한 부분은 바로 중국이 35%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동영상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중국에서 지금 로봇을 찍어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럼 그 로봇에 들어가는 건 또 뭐냐? 바로 AI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AI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수준이 아니라 로봇을 직접, 로봇이 이렇게 사람이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 자체가 AI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에 대한 기술력이 올라가야지 로봇에 대한 기술력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I라는 투자가 있지만 여기에 AI에 대한 투자는 로봇에 대한 투자도 함께 들어간다. 그럼 로봇에 대한 투자가 로봇은 어쨌든 실질적인 물리적인 물체잖아요. 그럼 물리적인 이 물체가 많이 있으려면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땅이 필요하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땅이 굉장히 넓어요. 사실 중국이 미국보다 땅이 더 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이 1,000만 대의 로봇을 만든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대, 5천만 대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다른 땅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라든지 또는 멕시코라든지 또 다른 뭐 어, 예를 들어서 대만이나 대만은 힘들겠네요. 중국이랑 좀 가까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즉, 여기에서 어떤 뜻이냐? 지금 25%가 나머지인데, 이 25% 시장을 중국이 먹냐, 미국이 먹냐에 따라서 이 AI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기 전에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먼저 모으고, 그럼 데이터가 모아졌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데이터 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장. 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라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점하고 확장시키는 거, 그다음 개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이 부분에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계속해서 투자가 발생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미국 투자 분석과 그다음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